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샴푸인데요. 애터미 샴푸인데요. 샴푸보다 먼저 두피를 공부해서 본인 또는 소비자의 두피와 또 모발에 맞는 샴푸를 쓰거나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번 보세요. 대부분 발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혈액순환하고 피로를 푸시려고 발 마사지 샵을 많이 가시는데요. 두피도 이렇게 모발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두피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두피도 우리 몸과 다 이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 상태도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피 마사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소비자나 본인에 맞게 이제 샴푸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피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류량이 모자라면 두피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혈류가 이제 두피 쪽으로 올라가면서 영양분이 이제 산소와 이제 두피는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줄어들면은 두피에 있는 이제 모발량이 줄어들면서 두피가 딱딱해지고 어른이 되면 이제 두피가 많이 딱딱해지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아이들 두피는 이제 만져보면은 거의 이제 두피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두피를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딱딱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탈모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되게 원인이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피 마사지 공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피 마사지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모델을 섭외를 했어요, 제가. 모델 사장님 계신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신보원 사장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두피 마사지 효과가 되게 좋은 브러싱인데요. 브러싱은 다 이제 브러쉬가 집에 다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쿠션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브러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피를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두드리시는 거는 이렇게 좋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이 두피에 있는 이제 피지들이나 또 여기에 있는 이제 세균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여기 이제 두피 쪽으로 더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피 브러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머리 감으시기 전에 이렇게 빗어주시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빗어주시고 뒤에는 이렇게 빗어주시고 거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빗어주시면 머리카락이 모발이 모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노폐물이 빠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나 보다. 모발이 스트레칭을 하나.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피지량이 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서 이런 노폐물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감아주시면 좋은데 또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마른 머리를 빗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면서 이렇게 젖은 머리 빗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은 머리는 또 왜 안 되냐면은 큐티클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시면 머릿결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팀 타올인데요. 이제 타올을 뜨거운 물에다 묻혀서 이렇게 이제 두피 쪽으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스팀 마사지 하시잖아요. 똑같이 두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피지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노폐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목 마사지. 목 마사지는 또 왜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이 목 쪽으로 이렇게 두피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목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혈이 잘 위로 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먼저 목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은 또 아로마 오일 마사지. 아로마 오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로마샵에 가시면 이렇게 귀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긴장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링 기법. 롤링 기법은 이제 두피에 이렇게 되고 엄지손은 가만히 있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핀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꼬집듯이 두피를 이렇게 꼬집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 큰 여드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여드름을 이렇게 짠다고 하시면은 이러면서 이제 두피가 이제 되게 긴장이 다 풀리고 이 근육이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약간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혈점 마사지라고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모델을 또 섭외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마네킹이지만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게 뒷모습이잖아요, 그림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백회라고 해갖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여기 혈점 아는 데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고 여기 그리고 아문이라 그래갖고 여기 뒤통수 이렇게 약간 들어간 부분 있죠. 이쪽에 거기하고 또 천주라 그래가지고 여기 제비초리 부분 두 군데 그리고 그 옆에 풍지라고 해갖고 그 옆에 제비초리 옆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목 위로. 그 다음에 태양혈이라 그래갖고 여기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거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주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 타입을 보면요. 정상 두피는 두피 타입을 어떻게 이제 관찰을 하시냐면 본인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타셔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두피가 이렇게 우윳빛을 띠고 있는 분들 보면은 거의 정상 두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모낭을 보면은 머리카락 이렇게 난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서 굵고 튼튼한 모발이 한 두세 개 이상이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정상 두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질과 불순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발에를 이렇게 보면은 신보은 사장님처럼 여기까지는 윤기가 흐르죠. 그러니까 윤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이 정상 두피고 그다음에 건성 두피는 각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샴푸를 하고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피가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는 피부도 건성인 분들은 세수하고 나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피도 샴푸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피가 이렇게 당기는 분들은 건성 두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피가 이제 가끔 가려우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긁었을 때 이렇게 하얀색 비듬이 손에 묻어 나오면 이렇게 요런 데 이렇게 까만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떨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건성 두피고요. 그리고 두피색이 탁탁하면서 곳곳에 이제 가끔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발이 이제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색 모발도 그렇지만 이제 두피가 건성인 분들은 여기서 자라나는 모발도 약간 푸석푸석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저도 지성인데 두피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면 기름이 막 흘러요. 그리고 이제 각질이 아까 이제 건성 두피 같은 경우는 각질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마른 각질이 나오는데 지성 두피는 젖은 각질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모발이 이제 기름이 지고 그리고 열감으로 인해서 두피가 이제 붉은 색깔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열이 많이 나요. 지성 이제 두피인 분들은 그리고 두피가 끈적끈적하고 모발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거는 머리카락이 이제 한 모낭에서 한두 개밖에 안 자라고 그 이제 속에서 이렇게 자라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기름기 이런 것 때문에 모발이 이제 잘 안 자라 이렇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얇아요 모발 자체가. 저 같은 경우도 모발이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두피인 분들은 모발이 굵게 나오질 않고 얇게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치를 했을 경우 치료를 안 하고 이제 방치를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샴푸도 다른 아무거나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루성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성 민감 두피는 이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피지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두피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시고 염증하고 트러블이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자극으로부터 쉽게 민감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화학 시술을 했을 경우 되게 막 아프니까 뭐 살살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민감성 두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뾰루지가 났다 안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시술을 할 때는 두피를 조심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셔서 뭐 만약에 염색을 하신다 그러면 두피에 안 닿게 발라주세요. 뭐 파마를 하신다 그래도 두피에 안 닿게 약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샴푸를 보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저희 한방 샴푸고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뭐 샴푸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한방 샴푸 같은 경우는 10가지 한방 추출물과 16가지 이제 허브 추출물이 많아서 이 샴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상 두피나 이제 정상 두피인 분들이나 그냥 건성 정도까지 써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세정력이고 풍부한 영양 공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허브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정력이 되게 좋은데 저는 이 샴푸를 지금 컨디셔너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한테 이거를 권했을 때 애들이 이제 너무 향기가 좀 한방 향기가 난다 그래갖고 저는 앱솔루트로 바꿔줬는데 아무튼 이 샴푸도 저도 괜찮더라고요. 이 샴푸도. 한방 샴푸도 그냥 저렴한 거 원하는 분들은 이걸 권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브 향이 하루 종일 가는데 좀 허브 향보다 저는 좀 약간 한방 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좀 한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샴푸인데 이제 저희 어제도 그 굿모닝 애터미에서 나왔잖아요. 뭐 샴푸계의 뭐 해모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해모임에 들어간 한방 그 재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해심 탐호수 뭐 특허 물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능성 샴푸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용실에서 기능성 샴푸를 팔면은 500ml에 거의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샴푸 이제 기능성 샴푸를 찾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권해주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 샴푸를 권해드리면서 미용실에서는 너무 비싸서 저도 써봤는데 거의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샴푸가 이제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샴푸로 많이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방 샴푸보다는 얘가 향이 좋아서 저희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이걸로 바꿔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향이 좋다고. 그다음에 이제 스칼프 샴푸인데 이건 제가 애용하는 샴푸인데요. 스칼프 샴푸는 저기 건성보다는 지성인 분들이 써주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스칼프 샴푸를 먼저 애벌 샴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따가도 또 말씀드릴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앱솔루트 샴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앱솔루트 샴푸 말고 스칼프 샴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애벌 샴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샴푸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프 샴푸 같은 경우는 2주간 인체 적용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두피 세정력, 뭐 두피 유분, 두피 각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대요. 이거는 2주간 인체 적용 시험을 해서 인증된 샴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애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인텐시브 단백질 샴푸인데 샴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단백질 샴푸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백질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보다는 머리카락에 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저처럼 얇고 또 이제 막 가늘고 이런 분들은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끝에만 좀 발라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가 이제 가는데 막 살려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조금 살리기는 조금 그렇고 머릿결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발이 굵고 머릿결이 이제 푸석푸석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클을 강화시켜서 염색도 색빠짐도 최대한 줄여준다는 거는
이 샴푸가 이제 큐티클을 채워주면서 이제 염색이 이제 모발 큐티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아준다 해서 색 빠짐이 좀 덜 하더라고요. 이거를 써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색깔을 좀 원하고 그리고 또 머릿결이 이제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모단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쓰는 법을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신보원 사장님한테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생모단수를 쓰는 법은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타서 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모발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두피에다 뿌려주시는 건 아시죠?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뿌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흐르지 않게 손톱으로 긋지 마시고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모단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뭐 이제 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거는 모발이 나는 거예요. 뭐 발모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탈모 일어나는 거를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완화시켜 준다. 그리고 이제 방지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멘톨이 함유돼 있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기존에 미용실에서 팔던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모단수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그것들은 이제 잠깐 시원하고 말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써봐도 잠깐 시원하고 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마르잖아요. 이렇게 뿌리고서 이제 마르는 것도 되게 빠르고 또 향도 금방 날아가는데 이제 대부분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빨리 마르지도 않고 얘가 이제 말라서 이제 머리가 이제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은 별로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를 되게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완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이제 진짜 없는 분들은. 근데 여기다 그냥 바로 쏟아 부으면은 얼굴로 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건으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막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수건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고 나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샴푸 후에 이거를 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더러운 상태에서 뿌려주시는 것보다 이제 두피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뿌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 모발 타입별 기능성 샴푸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두 분류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건성 두피고 모발이 이제 건성인 분들은 앱솔루트 샴푸는 이제 기능성으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샴푸를 이제 써주시면 되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애벌 샴푸를 할 때는 뭐 이제 애벌 샴푸라는 건 샴푸를 2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앱솔루트 샴푸는 두피에다가 해주시고 프로틴 단백질 샴푸는 머리카락에다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스칼프 샴푸를 애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성 샴푸 이제 앱솔루트 샴푸를 써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칼프 샴푸를 매일 쓰거든요. 매일 쓰고 그리고 앱솔루트 샴푸를 써주는데 근데 이제 건성 두피인 분들은 스칼프 샴푸를 너무 자주 써주시면 또 안 됩니다. 그 피지량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영양성분까지 스칼프 샴푸가 다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성 두피인 분들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스칼프 샴푸를 뭐 내가 오늘은 조금 두피가 좀 깨끗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 모발 쉬운 관리를 하고 해갖고 제가 이제 꿀팁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리셔도 몇 번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요. 샴푸는 저녁에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되게 많이 묻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밤에 세수를 하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머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안 감고 자면 세수를 안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성이 되게 심한 분들은 그 폼클렌징 아시죠? 폼클렌징 우리 거 폼클렌징을 일주일에 1번 정도 그냥 그걸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그러면은 폼클렌징 같은 경우는 그 모낭충을 다 없애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 속에 있는 그 모낭충들도 다 없애주게끔 그래서 너무 건조하신 분들 말고 저처럼 지루성이신 분들이나 지성이신 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1번 정도 폼클렌징으로
샴푸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손톱으로 긁으면서 샴푸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너무 손톱으로 막 빡빡 긁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여유를 두고 해주기. 이거는 뭐냐면요. 앱솔루트 샴푸에서 트리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컨디셔너가 있잖아요. 3종 세트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여유를 두라는 거는 한 10분이나 15분을 거기다 방치를 해야지 이게 영향을 충분히 주거든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겠다 하시면은 아예 트리트먼트를 쓰지 마시고 컨디셔너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샴푸 해주고 그냥 트리트먼트는 건너뛰고 컨디셔너를 해주시면 되고 트리트먼트를 그냥 바로 해주시면은 그게 그냥 머리카락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냥 한번 이렇게 묻혀지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해주시려고 하시면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자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염색하러 갈 때는 머리를 감지 않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피지들이 두피 보호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바로 침투하면은 대부분 미용실 가서 이제 느껴보신 게 있겠지만 머리를 감고 가셔서 머리 염색을 하신 분들은 거의 막 두피가 왜 이렇게 따갑죠? 이런 분들은 샴푸를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염색하러 가실 때는 머리를 감지 않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르마를 수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르마를 한쪽 방향만 계속 타시는 분들은 자외선에도 그 가르마가 이제 두피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두피가 이제 가르마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르마가 점점 커진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가르마 탄 데가 계속 이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르마를 수시로 이제 이쪽도 바꿔주고 이쪽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머리를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너무 꽉 묶어주시는 거는 이제 두피에 이제 자극이 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또 풀어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영양제 먹기 이제 비오틴 다음 주에 박은경 팀장님이 비오틴을 하실 건데 이제 비오틴은 그때 이제 설명 들으시고 영양제 이제 머리가 나는 조금 머리에 영향을 좀 주고 싶다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오틴이나 이노콜라겐 그렇게 같이 먹어주시면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